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탄력, 비탄력인데요. 이제 여기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요 양가로 4번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알면 나머지가 다 이해됩니다. 이게.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대체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재화다 이거예요. 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효용이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건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효용만 같은데 가격은 다르다? 그럼 이건 대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효용이 같으면 쓸모가 같다는 얘기죠. 만족이 같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사이다나 콜라나 환타나 이게 뭡니까? 이거 대체제예요. 가격 같죠? 만족이 같잖아요. 대체제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전부 다 이게 1,000원이다 이거요. 다 이게 1,000원이다. 이게 가격이 일정하다 이거죠. 써드릴게요.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이다. 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1,1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이게 결국 10% 가격이 오른 거예요. 가격은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소비자들이 얘는 1,100원인데 얘네들은 다 1,000원이잖아요. 일로 이동한다. 대체제 많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 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 수요량이 100개였는데 이게 100개가 50개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50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콜라와 환타로 이동했죠. 그쵸? 그럼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했죠? 이거 50%예요. 그러면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럼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근데 가격의 변화율은 뭐야? 플러스 10.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절대값 씌우면 5가 되겠죠.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1보다 크니까 뭐야? 탄력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그럼 반대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소득 탄력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아파트는 정상제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보세요. 정상제하고 열등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90%는 정상제예요. 그럼 정상제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소득을 보는 거예요. 소득. 소득.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이제 수요를 보는 건데 이 소득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리죠? 대부분의 재원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이죠. 이런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여러분. 얘가 1번이죠? 얘가 2번이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분수가 뭐죠? 1번. 분자는 뭐죠?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건 막 주먹 구구시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량만 많아지고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정상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정상제예요. 이게 부러졌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부러졌어요. 이럴 때, 자, 이렇게 되면 되죠. 별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대부분의 재원은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소득이 증가한다, 소비를 늘린다. 소득 감소하면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부호 같단 말이에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분모 분자가.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 같으면 분모와 분자가 부호 같으면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양수, 음수. 한번 해볼까요? 자, 0이죠?
0보다 크면 양수예요. 0보다 작으면 뭐야?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꼭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는 안 붙이죠. 음수, 양수. 자, 됐죠? 그래서 보면 당연히 보고 같으니까 분모 분자 보고 같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이 정상제죠. 열등제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일단 정상제 위주로만 공부하세요. 일단 이건 대부분 다 정상제니까 이런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다시 탄력성으로 바꾸면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지죠. 탄력성은 분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뭐죠, 여러분? 소득. 분자는 뭐야?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네.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뭐죠? 소득의 변화율. 분자는 뭐야?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득이 변할 때 1번,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1번, 이게 뭐야? 2번. 이렇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정상제고 음수가 나오면 열등제인데 여러분들은 정상제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공식을 만들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되게 쉬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냥 여기다 슬래시 뜩 그으면 돼요. 이렇게 슬래시. 자, 보세요. 2분의 1이나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럼 아래는 뭐야? 여기는 분모, 요거는 뭐야?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슬래시 그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야? 분모, 요거는 뭐야? 분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는 뭐죠? 소득의 변화율. 분자는 뭐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게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파트. 자,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다 슬래시 뜩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 소득의 변화율, 분자는 뭐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호는 같겠죠, 이렇게. 왜? 정상제일 테니까. 뭐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다 정상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로 가는 건데요. 자, 대체제와 보완제로 갑시다.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이 나와요. 자, 그럼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죠. 대체제, 보완제부터 할게요. 대체제라는 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걸 소비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하고 빌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대체제래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소비하든 빌라를 소비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가격은 당연히 같겠죠. 대체제인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어느 걸 소비해도 관계가 없다. 이게 대체제고, 만약에 이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뭐가 돼요? 이걸 보완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완제. 보완제라는 게 뭐냐면 같이 있어야만이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 사면 나무젓가락 주죠? 이게 보완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충전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충전해야죠. 그럼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아니면 또 뭐야?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기.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는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와 디젤. 그렇죠?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래요?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컵라면 사면 쉽게 말하면 젓가락 주죠? 나무젓가락.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완제라고 표현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뭐냐면 대체제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대체제니까 오늘은 대체제 위주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체제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는 뭐야? 이거 플러스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파트고 여기 이제 뭐야? 빌라라 합시다.
그럼 아파트와 빌라는 뭐야? 대체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얘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런데 대체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대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1,200원이죠. 그런데 빌라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당연히 이건 비싸고 이건 싸니까 사람들이 일로 오겠죠. 그래서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빌라 입장에서 얘가 대체제예요. 대체제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같은 방향이 나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7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가격이. 얘는 700원인데 얘는 1,000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왜요? 700원 싸잖아.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동해요. 싸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요거죠. 빌라 수요는 증가. 빌라 입장에서 대체제 가격 하락하면 뭐야? 빌라 수요는 감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금년 33회 때 요 관계만 물어본 게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지문에 2번 떴어요. 그래서 2번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맞추시죠. 그래서 뭐 다 웬만하면 뭐 다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한데 계속 내니까 그건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외워버리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체제 나왔다. 플러스니까 퍼 이렇게. 대가리가 아퍼. 대가리가 아퍼. 그럼 대가리가 아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해당 재화의 수요와는 뭐야? 퍼니까 플러스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 함수. 플러스 함수라는 게 뭐죠? 방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 빌라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빌라 수요 감소. 자, 요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탄력성으로 표현한 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죠. 뭐가 되냐면은, 요 대체제 가격이 뭐가 되냐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야? 빌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플러스 함수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분모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빌라, 좀 크게 써야죠. 빌라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아파트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맨 끝에가 뭐로 끝났어요? 맨 끝에가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무조건 가수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수. 무조건. 가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요 앞에 뭐가 있어요? 빌라. 그래서 빌라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는 빌라를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차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체제는 보완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모는 다른 걸 써줘야 돼요. 다른 놈을. 그래서 맨 앞에 보니까 뭐 있죠? 아파트. 얘가 있죠? 얘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식이 완성되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일단 공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개념을 알고 공식을 알면 쉽습니다. 이게 개념을 알고 공식을 알면 쉬워요. 자, 이번에는 뭐로 해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냐? 뭐냐면 연립이랄까요? 연립 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고사에.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요거를 생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엿먹으라고 안 줘요, 이걸. 그래서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막 말을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33회 때 금년에 그 제로섬 게임이 나왔거든요. 놀랬다고 그러더라고. 허프모형에서 이제 제로섬 게임이 나왔는데 그런 거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일부러 안 줘요. 이게 왜? 못 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하고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교차 탄력성 끝났죠? 그럼 무조건 가수를 써주는 거예요. 가수.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맞추면 돼요. 자, 수요 앞에 누가 있죠? 아파트가 있구나. 그럼 얘 아파트. 아파트. 분모는 잘 보세요. 분모는 아파트가 와야 돼요? 다른 놈이 와야 돼요? 다른 놈이 와야 돼요. 교차는. 그래서 다른 놈이니까 뭐야? 여기 나오죠? 연립. 근데 만약에 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은 거기 그 지문에 보면 연립주택이라고 나와요. 연립주택을 그냥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관건이에요. 교차 탄력성으로 끝나면 가수를 써주고 수는 뭐야?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요 수요 아파트죠? 써주면 되고 분모만 여기다가 다른 놈을 넣으면 된다. 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선 당연히 대체제죠. 그래서 부호는 같습니다. 대체제끼리는 서로 부호 같아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감소.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 양수가 나오면 이제 연립과 아파트는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건 뭐 간단해요. 자, 왜 이러나? 됐대요. 됐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뭐 이거 우리가 배웠죠? 공급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몇 번이에요? 1번. 얘는 뭐야? 2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가격이 상승하면 자, 우리 배운 대로 공급 법칙.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하면 뭐야? 공급량 감소. 자, 이것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 하죠. 이걸 탄력성으로 나타내면 1번이 뭐가 돼요? 분모. 2번은 뭐야? 분자.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1번 뭐야? 가격의 변화율, 2번 공급량의 변화율. 이게 이제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고, 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수직이면 뭐야?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똑같이. 자, 그리고 가파르다, 비탄력, 완만하다, 탄력. 그렇죠? 단지 이제 우상향하는 것만 다르죠. 수요와 비교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좀 빨리 하는 걸 좀 알려드릴까요? 자, 이제 문제 풀 때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가격 탄력성으로 끝났죠? 그럼 맨 앞을 본다. 맨 앞에 누구요? 아파트. 분모 아파트, 분자 아파트 써주고, 그리고 가, 공 하면 돼요. 뭐라고요? 가, 공. 가가 뭐야? 가격의 변화율, 공, 공급량의 변화율. 끝났죠? 공식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있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있는데 얘가 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자, 공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 공이니까 얘가 분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자가 크죠? 그럼 1보다 크겠네요? 탄력적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자,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죠? 그러면 1보다 작겠네요? 비탄력. 같대요. 그럼 1, 단위 탄력. 이게 말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 문제로. 그래서 이 말 문제로 나오는데 뭐 별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간단히 해결돼요. 그래서 총 탄력성이 4개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총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어떨 때는 탄력이고 어떨 때는 비탄력이냐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만 아시면 돼요. 1번. 이거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이에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관계를 볼 때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싶죠? 딱 이거 외우고 딱 이거 외우고 이거 맞추고 이거 외우고 이거 맞추고 이러고 싶죠? 네? 그런 분들 내가 뵀는데 그런 문제는 40문제 중에서요. 한 10문제 정도나 될래나요? 외우고 맞추고 이런 거는 안 돼요. 나머지 30문제는요. 전체적인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럼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 물론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요, 공부에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3년 3개월을 3개월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공부가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보통은 참 쉽지 않죠.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공을 안 들이고 거저 먹고 싶다? 그거는 회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 공급 분량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탄력적이잖아요. 탄력. 그렇죠? 탄력적이죠 이게. 그럼 시간이 많이 주어졌죠? 많이 주어진 걸 뭐라 그래요? 장기라고 해요. 장기. 장기에서는 이런 관계 나와요. 단기에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비탄력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단기는 뭐야? 비탄력. 많이 생산 못하니까. 단기라는 건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 긴 기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이제 33회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상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단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할 수가 없죠. 많이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비탄력이 되겠죠. 그죠? 장기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되겠죠. 이 관계가 나오겠죠. 이 관계를 이제 문장으로 말로 풀어서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본소 강의하면서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재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간이 돼요. 생산에 필요한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투자론으로 갈게요. 이게 이제 투자론으로 가는데 자, 이제 왜 일로 투자론으로 넘어오느냐 이제 이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게 토지의 용언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부동성, 영속성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의 용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힘들어하는 게 뭐요? 우리가 수요, 공급, 균형의 이동, 탄력성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게 뭐요? 투자론이에요.
이게 힘들어한다고. 투자론에서 7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미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만이 계속 힘든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많이 나오는 거는 반복해서 계속해야 돼요. 인문 강의, 기본 강의, 그다음 요약 강의, 심화 강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는 이제 나중에 좋아져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인문 강의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투자론인데 투자론에서 6, 7문제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투자론인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투자론에서 나오는 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크게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면 투자에는 수익이냐? 결국 투자는 위험과 수익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죠. 이걸 이제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자.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지분 투자자. 지분이 뭐죠? 자기 자본, 내 돈. 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지분 투자자가 여기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과 이제 수익으로 가는 건데요. 요 용어만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취급하는 자산들은 전부 다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의 반대가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자산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없을 무자, 위험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섰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지급보증을 쓴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기예금이나 또는 국공채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섰잖아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섰죠. 그래서 이거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위험 자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기예금, 국공채의 그 이자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무위험 자산이라 하고 이거의 그 이자를 뭐라 하냐면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무위험률 하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정기금이나 국공채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원금과 이자를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투자하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안 서주잖아요. 자업자득이지 이게. 이런 걸. 그래서 복불복이다, 자업자득이다.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이런 건 전부 다 뭐죠? 위험자산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는 주식에 투자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죠. 아무도 보증 안 해줘요. 위험자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용어를 좀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요구 수익이라는 게 뭐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지분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A라는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자산은 부동산이니까 위험 자산이죠. 위험이 주어졌을 때 갑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대야 최소야. 최소. 그래서 여기 COC죠? 여기 COC죠. 이렇게 하면 돼요. 최소한의 수익률. 시험에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잘 나와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한다 안 한다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 또는 이걸 예상 수익률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예상 수익률. 자,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 A란 자산으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1억인데 1억짜리인데 임대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이 나온다. 이라고 가정합시다.
현재 1,000만 원씩 나오고 있대요. 임대수익이 1년에. 그럼 1억 투자하면 임대수익 1,000만 원 나오죠? 그럼 수익률 몇 프로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수익률 10%가 되잖아요. 1억을 배팅했을 때 임대수익 1,000만 원 나오니까 수익률은 몇 프로? 10% 이렇게 되죠. 10%래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이제 뭐냐면 이제 결정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이꼴. 일단 당연히 뭐하고 비교하느냐? 무위험 자산과 비교해요. 무위험 자산과. 당연히 값은 무위험 자산, 즉 정기예금 이자와 비교하겠죠. 이거보다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뭐야? 정기예금보다는 위험이 크잖아요. 위험 할증률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 할증률이 뭐야? 위험에 대한 대가란 얘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 왜냐하면 이건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플러스 뭐야? 예상된 인플레이율이에요. 인플레이율.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합시다. 요 두 개만 따져도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무위험률이 잘 보세요. 무위험률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3%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얘는 위험이 크죠. 그래서 값이 더 달라 이거죠. 더 많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만약에 2%다. 그럼 합이 몇 프로예요? 5%죠. 그럼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5%만 보장이 되면 배팅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더 크잖아요. 얘는 5%인데 얘는 10%죠? 그럼 선택이야 이거. 왜?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 시험 난이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구 수익률 충족하고도 남으니까 선택이에요. 배팅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3%래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3%. 그럼 요구 수익률은 3%인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5%인데 기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충족이 안 되죠. 잘 한번 보세요. 여기 근데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무위험률이 3%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3%라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니, 정기예금에다 넣지 누가 부동산에다가 넣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부동산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이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투자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거 임차인들 전화 오고, 유지 보수 해줘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되고,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지. 누가 여기다 하겠어요? 여기다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 수익이 충족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이 작잖아요. 얘는 기각이에요. 어디다요? 정기금에다. 왜? 이게 차라리 이게 낫지. 정기예금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딱 입금시키면 알아서 자동방으로 세금 공제하고 이자 탁탁 떨어지잖아요. 그게 낫지 뭐 누가 힘들게 하겠어요. 이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과의 싸움이에요. 기대 수익이 있고 요구 수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크죠? 이게 크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충족하고도 남는다. 선택. 얘는 뭐야? 충족이 안 되죠. 기각. 이건 이제 말로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야? 선택. 요거는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현 수익이 나왔는데 실현 수익률은 별거 없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 나오죠? 선택 기각 나오죠? 실현 수익률은 뭐냐면 다 끝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현재로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4회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회? 야, 34회. 그죠? 33회 끝나고 여러분은 34회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몇 년이야? 내년이죠? 예? 내년 10월 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본단 말이에요. 이건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 현재 입장에서 미래잖아요. 그렇죠? 내년 10월 달에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시니까. 이건 미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본고사 점수 알아요? 모르죠. 그럼 이 본고사 점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실현 수익이에요. 실현 수익이라는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달성이 돼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성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실현 수익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몰라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선택이다, 기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대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 갖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거지 실현 수익률을 보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왜?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엄청 헷갈려요 이게. 야, 막 그럴싸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 선택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시는데 선택을 했죠.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이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했을 때 그 만족이 요구 수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이 힘든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앉아서 뭐 인강 보시고 그 하시는 일들이 다 대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면 다 경제, 생업 뭐 해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다 신경 쓰고 책론조 오래됐을 텐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얼마나 힘듭니까? 책 보고 막 놓아놓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게 더 크니까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크니까 선택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 달까지 초직일관 딱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쭉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이 영업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딱 받쳐져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고사 공부할 때, 죄송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강의에서 무엇을 소개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입문 강의 때 잘 여러분 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교재 보면서 이제 심화학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투자론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현금 흐름이라는 걸 좀 용어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금 흐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캐시 플로우인데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현금 유출이 있고요. 현금 유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이라는 게 뭐예요? 나갈 출. 입이 뭐야? 들어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그럼 돈이 나가죠? 이건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이제 보세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뭐 임대 수익 또는 매각 수익인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매각 수익 또는 뭐 매각 손실이 나올 수도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현재는 확실하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이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미래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반드시 뭐요? 매각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매각 손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현금 유입 중에서 이제 다시 중요한 게 임대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매각 수익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시험에 중시하는 건 요 임대 수익을 중시해요. 요건 덜 중요해요. 덜. 얘가 별이 2개면 얘는 별 하나예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임대 수익이 나와야만이 매각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데 매각 수익이 뭐 잘 안 나오겠죠.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임대 수익을 이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임대 소득, 임대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무조건 1년 단위, 1년 동안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업용 부동산이에요. 영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투룸 뭐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원투룸이나 뭐냐면 또는 다가구 주택 정도, 상가주택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전, 세, 후.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공기, 이렇게 띄어쓰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다시 한번.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요거는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이제 만약에 방이 열실이 있는 방이 10개라는 얘기죠. 이 열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근데 실당 만약에 보세요. 실당 100만 원이다. 1년입니다. 1년에 100만 원이다. 임대 단위수가 뭐야? 열실이다. 라고 합시다. 1000만 원 합시다. 네. 1000만 원. 그래서 실당 1년에 1000만 원이다. 방이 몇 개 있어요? 10개. 그럼 얼마야? 1억이 되겠죠. 이게 가능총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냐면요. 저기다 그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는데 방이 몇 개가 있다? 열실이 있다. 근데 실당 1년에 1000만 원씩 뺀대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빼니까 열실이니까 곱하니까 1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1억을 뭐라고 그래요? 가능조소득 또는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가능총소득. 이 총소득을 더 많이 쓰죠. 가능총소득. 용어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1억인데 이게 중간에 공실이 생겨요. 공실이 생기고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뭘 빼줘야 돼요? 공실을 빼줘야 돼요. 보통 공실이 뭐 예를 들어서 5%인데 보통 5% 잡아요. 이거 500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 그죠? 기타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타 소득이 바로 뭐냐면, 임대 수익 이외의 소득, 뭐 주차장 수입이나 자판기 수입, 이런 거 얘기해요. 영위를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유효총소득은 9,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임대 물건으로부터 1년에 공실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채권 빼주고, 남는 게 9,50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1억보다는 요 9,500이 더, 쓰임새가 크죠. 빼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도배정판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수가 일어나면 누수 공사해야 되겠고, 만약 난방, 이게 뭡니까? 이제 그 난방기, 즉, 말하면 보일러 잘 고장나요, 여러분. 보일러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야? 보일러 고쳐야 되고, 누수 일어난다. 그럼 지붕에다 뭐야? 누수 공사하고. 여러분, 누수 그 페인트 칠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업경비라고 그래요.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500만 원이다 해주자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야? 순영업소득이 7천만 원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9,500에서 7천만 원 떨어지겠네요. 그럼 7천만 원이 뭐야? 순수하게 영업해서 얻은 소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해서 얻은 소득이라는 건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준 거예요. 경비.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뭐냐? 원리금이에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가 우리 500만 원이라 합시다. 1년에. 빼주니까 6,500만 원 떨어지죠. 이 6,500만 원을 우리가 세전현금 수지 또는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이거 흐름. 자, 그 다음에 이제 6,500만 원이라는 임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임대 소득세 내야죠. 그렇죠? 5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6천만 원이라는 최종 임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임대 수익이 뭐냐? 총 5개예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요 흐름이라고 해도 돼요. 자꾸만 시험에는 흐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흐름. 자, 됐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공실은 빼줘야 되는 거죠. 부호는 이 부호는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공실이 생기면 이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타 소득은 들어온 돈이니까 플러스.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는 나가는 돈이잖아요. 마이너스. 순영업소득 생기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 세전 현금 흐름. 마이너스 소득세. 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나가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그래서, 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플러스 기타 소득,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세전 현금 흐름,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 수익, 임대 소득 하면은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총 몇 개요? 이 5개가 임대 수익 또는 임대 소득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중요합니다. 별 2개. 3개. 반드시 외우고 간단히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의미하는 게 뭐야?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좋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